자, 그럼 이제 오늘 화요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희가 내일은 또 총선이라 또 하루 휴장을 하잖아요. 네. 전문가님 뭐 투표하셨나요? 아니면 내일 하시나요? 저는 지난주에 사전투표 했습니다. 네, 사전투표 하셨구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휴일을 앞두고 오늘 시장이 다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오늘 장은 좀 뭘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사실 반등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제 음봉을 이겨서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반등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아직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역시나 현금화가 제일 좋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올라간다는 확신만 있다면은 현금화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보험과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사고가 안 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평생 병도 안 생길 것 같고 나는 병이라든가 사고 때문에 돈이 들어갈 일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조금은 지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을 가입을 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시나 지금 시장은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과대 낙폭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호재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호재가 없습니다. 지금 4분기, 4월, 5월, 6월이죠.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은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 2월, 3월, 2월 말부터 한 3월 정도가 이제 조금 타격을 크게 받았던 시기인데 오히려 그렇게 크게 받았던 시기에 환율이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생각보다 실적이 좀 선방을 잘했다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1,300원대 육박했던 환율도 이제 1,200원 초반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4월, 5월, 6월은 진짜 실제로 우리가 실적이 완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먼저 올라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확진자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제가 과대 낙폭이라고 말했던 건 이유가 확진자는 나오고 있지만 역시 완치자가 엄청나게 잘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각하진 않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끝이 난 것은 아니다. 그렇다는 말은 결국에는 한 번 더 빠질 가능성 그리고 바닥에서 횡보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유가죠. 역시 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요가 3천만 배럴이 줄었는데 감산을 1,000만에서 2천만 배럴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유가 안정화의 부분도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끝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이제 중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은 가상화폐죠. 가상화폐 위안화를 출시하겠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또 달러 패권에 약간 도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 미국이 과연 그것을 가만히 놔둘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다시 미중 무역 전쟁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역시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처럼 우리나라가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과 그리고 호재보단 악재가 조금 더 많이 잠재되어 있는 이 시장에서 시장이 마냥 올라간다고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본다면 저는 역시 지금 조정을 대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여러분들이 올라간다는 확신만 있다면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정말로 워렌 버핏처럼 많다면 사실 시장 조정이 들어가도 그냥 계속 사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금이 없다 보면 결국 대안으로 찾는 게 대출 또는 신용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역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의 종목들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현금화 해놓고 그리고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도 최대한 해놓고 그리고 약손실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 10% 이내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손실 구간이다라고 한다면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지금은 현금화를 시켜놓는 것이 나중에 조정이 들어간다면 조정 들어가는 대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싸게 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확실하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정상화가 되었을 때 시장에 조금 더 호재거리가 많이 나오고 악재가 많이 소멸되었을 때 그때 투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잘하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무슨 싸움이냐면 인내심 싸움이에요. 누가 더 잘 참냐 싸움인 거죠. 왜냐하면 현금화를 하고 나니까 자꾸 올라가는 종목들이 눈에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서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뇌동매매를 하지 않고 얼마나 잘 참냐 싸움이라서 지금 잘 참아내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를 얻을 것이고요. 지금 잘 참아내지 못하는 분들은 좋은 종목을 얻겠지만 좋은 가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난다라고 말을 해드리긴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잠깐 올라가는 걸 버리고 그 이후에 투자하면 되니까 잠깐 올라가는 것을 포기를 해버리자. 그러면 마음이 편하다. 포기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주식을 보지 마시고 우리 그 공약지라던가 우리 당은 어떤 당들이 있는지 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일 총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총선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총선 다 투표 잘 하시고 내일은 좀 편안하게 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장세고요.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쉬어가는 장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쉬어가는 장세는 인내심의 싸움이다. 그래서 인내심이 여러분들이 강한지 부족한지를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호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분기의 실적에 대한 우려도 크고 유가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좀 대비를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시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현금화 전략에 대한 부분 강조를 들어봤습니다.